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어쨌든 지난주는 그래도 20만원을 또 지키긴 했는데, 아무튼 셀트는 좀 계속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어쨌든 주봉상, 그죠? 이제 20일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갔으면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좀 해볼 게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12월 들어서는 크게 이렇게 연기금을 제외해놓고는 수급은 나쁘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이 아니고, 그죠?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강하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또 부분을 약간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말에 어쨌든 또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프랑스에서 이제 이쪽에 머크의 경구용 그죠? 치료제에 대해서 조기 접근을 거부한다 이런 또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또 러시아가 이제 어쨌든 11월 달에 그죠? 또 셀트레키노나를 유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또 셀트레키노나의 이 구입, 요 부분을 아무튼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또 그 앞에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래도 12월 들면서는 주가가 좀 뭐라 그럴까 상방향 쪽으로, 그죠? 또 프로그램이 우호적으로 좀 유입은 약간 되는 모습이에요. 그 과정에서 있다가 수급을 하긴 하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기금을 누르고 있으나, 여타 지금 이번 주 들면서, 지난주에 아무튼 또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어쨌든 시장이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흐르면 또 셀트도 이제 21만 원대를 또 복귀를 하면서 20일 평균선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자, 미국을 이제 우선 보면 다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가 최근에 아무튼 오미크론과 관련되면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다우는 사실 그 이전부터 좀 주가가 하락했던 모습이었고, 아무튼 지금 34,000대였을 때 바닥을 만든 이후에 최근 들어서 그런대로 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조한, 지금 사실 미국도 어제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또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조기에 좀 끝낼 거, 또 주말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무튼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내년 3월 이전에 끝을 내버리고 한다면, 그죠? 그 이후에 조기에 지금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CPI 물가지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11월 달 6.8%예요. 그러니까 이 6.8%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1982년도 그죠? 6월달에 그때가 이제 7.2%, 이후에는 지금 3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죠?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으로, 그죠? 이쪽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금이 크게 투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 주식을 오히려 팔고 해외 주식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미국 시장이 좀 튼튼한, 강한, 그만큼 수급이 많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수급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기업들 IPO를 하죠. 기업 공개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은 적은데 기관들 입장에서, 그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야. 기관들 입장에서 돈은 적은데 자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공개를 하는 이런 뭡니까, 그죠?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돈이 분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 뭐 기관들의 펀드도 마찬가지고, 또 뭐 특히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튼 좀 악조건을 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미국은 뭡니까, 그죠? 미국은 지금 사실은 지금 뭐 미국 CEO들이 또 머스크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을 지금 오히려 팔고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주식들 누가 좀 받아갑니까? 뭐 미국 국민들 펀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자금도, 그죠? 일조도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악조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물가 부분도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에너지 쪽 부분이, 그죠? 급등을 한 거잖아요. 11월 달도 그 에너지 부분이 이제 33.3%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휘발유가 58.1%나 급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최근에 그 당시에 WTI가 거의 뭐 80달러, 그죠? 80달러가 넘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뭐 이제 70달러니까 좀 12월 달은 조금 이제 유가 쪽, 그러니까 휘발유 쪽으로 좀 내려온다면 뭐 11월 달에 CPI가 좀 약간 또 정점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물가가 이제 단숨에 지금 이렇게 꺾일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제 내년 또 3월 달에 좀 금리 인상설이 나오면서 그런 악조건 환경이지만 수급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강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금리 인상 많이 나오면 나스닥이 뭐 급락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도 어제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강한 부분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악조건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우선 미국은 요 부분에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신규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금 거의, 그죠? 5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18만 4천 건인데 1969년도에 이제 18만 2천 건, 이게 최저치였나 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쨌든 그 경기는 나름대로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시장은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과연 주가는 금리와 같이 올라갈까, 아니면 주가가 금리와 반대로 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금리의 상승과 코스피 지수가 같이 갔다는 거, 그죠? 그동안의 과거에 뭐 지금 앞으로도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거를 결론 내리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이 이제 우리 지금 한원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금 2번 했고 내년에도 뭐 계속 앞으로 하겠죠. 미국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인하를 먼저 선제를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뭐 반대로 우리가 더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우리 시장 자체가 과연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침몰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올 봄부터 테이퍼링 했지만 한번 출렁거리고 계속 주가가 좀 사상 최고가로 왔으니까. 그럼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어쨌든, 그죠? 2020년 말이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앞당겨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에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걸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서 내년에 크게 겁먹을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나스닥을 한번 살짝 보면, 나스닥은 뭐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나스닥이 갭이 이제 좀 약간 좀 찝찝하긴 합니다, 나스닥은. 근데 항상 그동안 이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뒤처지는 이제 그런 뭐 형태들,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 부분에서는 조금 뭐 요 갭을 메커도 상관이 없고 돌파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만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크게 악조건으로 악재로, 그죠? 적용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연말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뭐 FOMC 회의에서도 미리 지금, 그죠?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뭐 그런 부분 이제 3월 안으로 끝내겠다, 이런 부분들 미리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마무리 할게요. 하고, 자, 이제 우리 시장 부분에서도 어쨌거나 뭐 이제 이번 주 아무튼 크레딧벌 이쪽에 선물 옵션 만기 1,
지나고 이제 어저께 후폭풍이 약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그죠? 우리 시장도 이제 다시 한번 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나고 후폭풍 부분에서 약간 밀린 부분이지만 12월달 되면서 아무튼 연기금의 수급이든 외국인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 한 번씩 주가가 오르내리는 부분에서는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 투자의 그죠? 흐름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죠. 자, 005930 한번 잠깐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어쨌든 이제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지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76,000원대 여기를 뭐 거의 이탈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정이 되어야지 뭐 지수도 안정이 될 것이고 지수가 좀 긍정적이어야지 셀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셀트리온을 오면 자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아무튼 바닥은 뭐 계속 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제가 26만 원대에도 바닥입니다 올라가는 찰나에 이제 또 주가를 악재를 내보내면서 밀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6만 원을 깼던 장본인이 이제 머커, 그죠? 머커의 경구용 치료제를 핑계로 이제 밀어버렸잖아,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50%의 뭐 효과가 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을 누가 연기금이, 그죠? 그러니까 셀트에 있어서의 연기금은 공매도와 결탁이 되어 있다. 이거는 뭐 연기금이 뭐 이렇게 국민연금이 뭐 셀트하고 같이 뭐 참 공매도하고 같이 이렇게 공매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정보를 그러니까 매도 추세의 매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주가가 급락시켰을 이 당시에도 뭡니까 그죠? 연기금이 뭐 하루에 10몇만 주씩 팔아 제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보세요. 지금 머커 오늘도 제가 이쪽에 뭐 말씀드릴 거지만 자 죄송합니다. 지금 프랑스가 뭡니까? 프랑스가 지금 머커의 경구용 치료제를 조기 지금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접근 거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FDA에서도 뭡니까? 10명 중에 13명이 찬성을 하고 10명이 반대했고 그죠? 거기에서 효과가 30%다. 이런 지금 지경이에요. 이거를 셀트에 적용을 해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면, 이쪽에 우리 레키노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밀어 제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는 뭐 사실은 뭐 악재고 호재고 떠나서 더 밀릴 곳은 이제 없는 곳이에요. 주가도 또 뭐 크게 또 막 밀리기도 했고, 또 셀트도 이제, 12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키노나에 대한 이게 올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다 하락했던 게 레키노나와 관련된 부분의 악재로 하락한 것이니까 사실은 그죠? 이게 뭐 실적이 나쁘다 좋다? 실적이 나쁠 게 뭐 있어요 지금 그죠? 지난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지금 뭐 나쁜가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밀렸다고 연기금 팽개라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이런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그죠? 이런 또 우리나라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쪽에 이제 그 부분 하나를 보면 자 우선 지금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자 러시아가 이제 지금 치료제와 관련된 예산이 그 48억 루블이라고 합니다. 그 48억 루블은 우리 하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73억이 되더라고요. 773억. 그럼 이제 러시아는 치료제와 관련된 예산을 773억. 참 이 러시아도 그죠? 돈이 없긴 없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48억 루블 중에서 46억 루블은 이제 벌써 책정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레키노나라든지 또 뭐 이쪽에 일부 뭐 이쪽에 또 뭡니까 뭐 릴리라든지 이런 여타 이런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구입에 책정을 했는데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이 말씀 드려 하는 건 뭐냐 하면 773억 그러니까 48억 루블 중에서 46억 루블이죠. 그러니까 46억 루블 부분에서 레키노나를 30억 루블 그죠? 이게 하나로 하면 한 485억 정도가 돼요. 이거는 이제 레키노나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냐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아니에요. 거의 뭐 그죠? 700, 거의 한 뭐, 50억? 750억 정도에서, 뭐, 거의, 485억이니까, 그죠? 엄청난 거죠. 그거를 레키노나를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머커의 경고용 치료제를 어쨌든 그동안에 지지했던 26만을 단숨에 깨버린 거예요. 머커의 경고용 치료제를 가지고. 그럼 지금 머커의 경고용 치료제가,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 권고가 들어갔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승인 나겠죠? 그죠? 영국도 뭐 긴급 승인 했으니까.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막았어, 일단은. 이거 아니야. 그죠? 미국도 모르죠, 확실하게. 지금 뭐 승인이, 공식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까지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나 여기에 더 붙이면 지금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 주간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머커의 이제 최종 3상 결과를 발표를 여기서 주간지에서 이제 발표를 나왔는데 3차 1상이 47% 효과. 그죠? 1상이. 그리고 3차 2상은 33%라고 합니다. 최종 합계가 29%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약이 최소 그래도 50% 이상이 되어야지 신약으로서의 또 신약의 승인을 나올 수가 있는 걸로 보는 건데, 그것도 50% 이상이면. 근데 이는 50%도 안 되는 거를 과연, 그죠? 신약이라고 승인을 낼까? 아직까지 뭐 FDA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승인 권고만 된 것이지.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클리블랜드의 주간지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최종 합계가 29%라는 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3상 2차 33%는 뭐 저도 잘 이런 줄 모르니까. 그죠?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의, 지금, 뭡니까? 보건당국에서는 프랑스도 지금 이거를 얼마를, 그죠? 5만 회분을 좀 주문을 미리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HAS가 이제 이 조기 접근을, 허용을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발표를 또 했죠. 그러니까 이 HAS가 건강에 대한 높은 권위, 뭐 이런 이제, 지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지금 머크의 경구용,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계속 지금 오늘, 어제도, 뭡니까? 보면 확진자가, 7,000명 가깝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은 뭐 위중증자도 위중증자지만은 사망자가 처음으로 지금 80명대로 지금 올랐었잖아요. 이게 심각한 것도 사실은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이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좀 더 시간이 또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에서 어쨌든 레키노나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셀트 입장에서는 뭐, 국내이고, 그죠? 해외 쪽에서의 아무튼, 공급 고약이, 그러니까 12월, 어쨌든 1,500억 원 확보해놨으니까, 1,500원. 여기 이제 추가로 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의 공동 구매가 아무튼 이루어지면 크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뭐, 프랑스에서도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갱구용도 미리 구입하고 했지만, 이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이 HAS에도 나온 내용을 보면,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80%라고 합니다. 80%. 그런 부분까지.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셀트가 지금 유럽, 러시아도 지금 뭐, 항체 치료제를 이제 구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또 그게 셀트가 지금, 절반 이상을, 그죠. 절반이 뭐야? 거의 한 3분의 2를 뭐 셀트에 투입을 했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록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셀트를 지금, 그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 질병청은 항체 치료제를, 그죠? 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죠? 셀트는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참으시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수급이 조금 약간의 뭐, 12월달 되면서 좀 변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그죠? 지금 이제 이쪽 일봉이란다 지금. 요건 이제 일간 일별로 보면은 자, 요 12월 달부터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해 봤는데 12월 달 지금 금요일 날 이제 외국계 그러니까 12월 달 어쨌든 외국계 또 매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4만 주를 매도를 했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기금이 3만 6천 주.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계속 어쨌든 팔아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6% 이제 6% 초반까지 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국민연금. 자,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도 금요일 날 소폭. 근데 연기금은 이제 매도 주체라 보면 될 것이고. 뭐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죠. 4천 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은 어쨌든 검은머리 신한창고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6일부터 이제 9일까지죠. 10일까지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외국 이쪽에 이제 외국계로 보면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만 하더라도 매도였죠. 그죠?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크게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4만 7천 주 매수를 보였고 기관들은 지난주에 10만 5천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는 지난주에 15만 4천 주를 19만 4천 주를 샀죠.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험이 한 2만 주 이상, 2만 2천 주, 투신들도 한 4만 2천 주, 사모펀드가 7만 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면 주식을 망가뜨린 주체들은 결국 뭐 액티브 쪽이라는 거죠. 액티브, 그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뭐 요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목요일 날, 그죠? 선물 옵션 만기일째 크게 들어왔으니까 그 물량이고. 그럼 연기금이 15만 9천 주예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기금이 15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7만 천 주, 투신이 4만 2천 주. 근데 이런 쪽 창구가 일단 이제 연기금의 물량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연기금이 어쨌든 그렇다고 뭐 5% 이하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2월 때까지 판다고 하더라도, 그죠? 오히려 내년에는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하나, 지금 보시면 이게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 자, 12월 달 되면서는 어쨌든 수급은 긍정적으로 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외국인들이 12월 달 되면서 18만 3천 주를 어쨌든 매수를 보여줬어요. 외국인들이. 자, 보면, 그죠? 자, 그리고, 기관들은 14만 5천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12월 1일 날 좀 매수해서 연기금은 12만 5천 주. 그러니까 연기금. 근데 사모펀드 애들이 되게 많이 좀 팔았죠. 사모펀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어쨌든 12월 달 들면서가 아니고 10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나창고든 이베스트든, 이쪽 공매도 부분으로, 그죠? 그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13만 5천 주인데, 근데 기관들이 물량을 뭐 많이 셀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일부 액티브 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연기금은 뭐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을 조금 더 앞으로 체크를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많이 팔아냈으니까, 빨리 좀 팔아내기를 기대하고.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12월 달 되면서 외국계 쪽, 그러니까 외국계 쪽은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쇼커브는 어쨌든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쪽에, 지금 이거는 이제 공매도 누적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요쪽에 공매도에 대해서, 10월 달 들면서 이제 업틱률 예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업틱률 예외라는 것은 시장 조성자만이 할 수 있는, 그죠? 시장 조성자 할 수 있는 그런 공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틱률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 호가의 공매도를 걸어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매도 호가 무시하고 그냥, 그죠?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제도, 그죠? 공매도가 9만 6천 주일 때 6만 6천 주가 업틱률 예외고, 그죠? 뭐 계속 지금, 최근 들어서 업틱률 예외 쪽으로 계속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고 또 셀트리온이 뭐 22만 원 가고 23만 원 가면 이건 오히려 쇼크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눌림을 당했고 공매도가 늘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뭐 460만 주잖아. 그죠?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좀, 어제 8일날, 그러니까 8일날 460만 주니까 7일보다는 한 9만 주 정도 줄었죠. 그죠? 9만 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의 최고치가 478만 주인데, 그러니까, 이쪽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적었을 때 뭐 380만 주 정도 수준. 그죠? 이 정도에서. 그럼 약 한 90만 주? 이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월 달에 거의 이제 10월 달 이후에 한 70만 주, 80만 주 정도, 그죠? 이렇게 누적이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 80만 주 정도는 결국 뭐냐 하면, 업틱률 예외적인 또 파생과 연관된 단기성 주가를 26만 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매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공매도는 앞에 말씀드렸죠. 단기성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이제 결국 기관성, 뭐, 이쪽에 일부 뭐, 세력들이 됐든, 또 일부 이제 이쪽에 뭐, 시장 조성자를 활용을 또 하든, 이런 또 파생 부분이든,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죠? 아이고. 올라가게 되면 또 쉽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그죠? 이게 뭐 언제 바뀌니까 수급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기 시작하면 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대차. 자, 대차는 뭐 계속 이 1100만 주대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대차. 그러니까 대차가 이제 원래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계속 크게 진행이 되려면 공매도에 앞서서 대차 잔고가 계속 크게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 보면은 10월 달이나 9월 달이나, 그죠? 또 지금 12월 달이나 대차 잔고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매도 누적 부분에 늘어난 부분은, 단기성 파생과 연관된 하나의 시장 조성자와 연관된 일부 물량이다. 그죠? 그럼 이 물량은 공매도, 이쪽 뭐예요? 대차 잔고와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상승 모멘텀을 타면 오히려 주가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셀트리온은 어쨌든 네키노나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돈을 좀 크게 벌고요. 그죠? 그 사이에 그동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 또 특히 램시마 SC라든지 램시마 부분이 좀 적었더라도, 그죠? 네키노나가 채우고 그 이후에 이쪽 SC라든지 유프라이마가 처음이다. 그래서 너무 크게 조금 걱정하지 크게 우려하지 마시라. 여기 지금 뭐 중장기로 계신 분들이 좀 더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